안녕하십니까. 건설뉴스 앵커 김명원입니다. 그럼 건설노동자TV 6월 셋째 주 건설뉴스를 시작합니다. 평택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6월 16일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 내에서 벌어지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인권 침해와 산재 은폐 등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내 지게차 산재 사망 은폐, 악질적인 현장의 감시와 통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 및 체불, 열악한 현장 근무 조건, 조합원에 대한 배제와 탄압 등에 대하여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반독재 품귀 현상으로 삼성의 주가가 연일 뛰고 삼성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주가가 얼마가 뛰었냐 이런 기사들은 연일 나오지만 삼성 현장에서 그 공장을 짓는 2만여 명이나 되는 이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은 제때 받고 있는지 또는 임금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특히 임금도 일을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첫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유보임금, 체불임금입니다. 저희는 삼성을 바꿔내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삼성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삼성의 전 근대적인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감시 통제를 바꿔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바꿔내겠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후 각종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용역 깡패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울산 북항 SK오일 허브 공사 현장에서 단체 교섭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4일 한국노총 소속 용역 깡패에게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이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기계지부 간부들을 미행하여 주차장에서 집단 폭행을 가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원청사와 단체협약 교섭을 앞둔 바로 전날 발생한 상황으로 다행히 교섭은 시작되었지만 용역 깡패들의 도발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원청사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용역 깡패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승리를 위한 전국 택배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오전부터 사회적 합의 불발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 택배 노동자들이 15일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 모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라고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고 즉각 시행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16일 오후에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2차 사회적 합의는 가합의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국적 총파업은 종료하고 우정사업본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론전과 선도적 투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쟁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이 20여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발의하였지만 제정이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 이 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면 경기도건설지부 신옥희 정치위원을 모시고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장에서 정리직종 일을 또 하고 계시면서 또 경기도건설지부에서는 정치위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17대 국회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려 14년째 차별금지법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 그럼 도대체 어떤 법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범위하게 보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국민동의 청원이 우리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무려 20여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와 같이 이번에도 10만 명의 동의를 6월 14일 날 받게 됐는데 동의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고요. 현재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여당 내에서 발의를 한 상태고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도 입법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이후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입법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 관건이 입법인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 평범한 일상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의 과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이나 입법 발의가 되었다가 폐기가 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건설 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입법 발의에 동의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신옥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그 조합원 동지들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옥희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실천해온 사람들이 정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북으로 낙인 찍히고 또 배제되어 온 세월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건설노동자TV 6월 셋째 주 건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노동자TV에서는 건설 뉴스 앵커를 찾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이 어색하지 않은 유경험자 또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려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에 나오는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